오늘은 코트 앞판 패턴 만들어 볼게요. 지난 뒷판 패턴에 이어서 다트 없는 쉬운 상의 원형 패턴을 가지고 코트 앞 패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앞 패턴은 왼쪽에 중심을 두고 제가 지금 패턴을 그릴게요. 앞 중심의 요만큼이 4분의 가슴둘레. 저는 66 사이즈로 22cm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옆으로 나가는 이 선 여기까지는 4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2cm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앞 패턴이니까 2분의 앞품 2분의 앞품 치수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위에서도 그 길이만큼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네모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쭉 내려주는데 얼마큼 내려주냐 하면 뒷판 패턴 그릴 때 등 길이만큼을 내려줬잖아요. 그 치수와 똑같은 치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트가 없는 기본 원형을 그려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뒷판의 등 길이와 똑같은 치수를 그려서 이 네모칸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뒷판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네모칸, 기본이 되는 네모칸 2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 부분을 들어갈게요. 목은 뒷판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12분의 가슴둘레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도 똑같이 12분의 가슴둘레 분량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요거를 이제 직각이 되도록 네모칸을 우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고 요거를 3분의 1로 분할을 해볼게요. 이렇게 3등분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세 점을 곡자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깨선이 되는 부분을 설정해 줄 건데요. 여기서 몇 cm 내려오냐 하면 4cm 내려올게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점과 이 연목점 여기를 살짝 선을 하나 그어주는데 이게 어깨선이 될 거예요. 근데 어깨점을 찾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뒷판으로 한번 가서 뒷판 패턴의 이 어깨, 이 분량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 길이만큼 여기가 이제 뒷판 어깨선이 되겠죠. 뒷판 패턴에서 그 치수를 재서 그만큼 여기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깨점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선 만나는 요 지점과 요 기초 가슴선 여기를 이렇게 2등분 되는 데는 점을 찾아줄게요. 그러면 이 점을 여기와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대각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4등분 4등분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어깨점에서 직각이 되는 선을 살짝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 요 네 점을 진동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그려지지가 않아서 자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앞판 기본 패턴이 그려졌는데요. 앞판은 뒷판과 다르게 컬러도 그려줘야 되고 또 앞 여민분의 변형도 줘야 되고 해서 할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려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잘라서 다른 부직포에 대고 카피를 해서 거기서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오려진 패턴을 다른 종이에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트 없는 편안한 패턴으로 옷을 만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트 들어가 있는 옷은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잘 안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엘라뷰에서는 쉬운 패턴으로 옷을 만드는 걸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요 가슴선 되는 부분도 그려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가 허리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허리선에서부터 뒷판 패턴과 마찬가지로 코트의 총 기장이 되는 부분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원하는 코트의 총 기장. 이 부분은 어디와 똑같냐 하면 뒷판 패턴에서 제가 허리에서부터 코트의 기장이라고 65cm를 늘려주었거든요. 그 부분이랑 똑같은 분량을 여기서도 허리선에서부터 똑같이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도 앞 중심선도 이렇게 똑같이 네모칸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뒷판에서 변형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옆 목점에서 0.5cm를 파줄게요. 0.5cm 이렇게 파주고 요 겨드랑이 점 저는 좀 넉넉하게 하고 싶어서 겨드랑이를 2cm 나가고 요거는 뒷판과 똑같아요. 뒷판에서도 저는 2cm 나갔고요. 2cm 내려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 점이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변형시킨 요 점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옆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옆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밑에까지 그려주고요. 이제 옆선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 늘어난 요 옆선, 변형된 선에서부터 8cm를 나가줄게요. 뒷판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가 살짝 A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 8cm. 그 부분이랑 요 겨드랑이 점이랑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 자가 없죠. 지금 제가 롱코트를 만들고 있어서 무릎선 밑으로 내려오는 롱코트여서 한 번에 그려지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코트의 진짜 옆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형된 옆선에서의 허리선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앞쪽 변형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몇 cm냐면 8cm 익스텐션을 주었어요. 코트인데 더블 버튼이 들어가는, 아주 넓지 않게 더블 버튼이 들어가는 이런 8cm 앞 여유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나가 주었고요. 밑으로도 똑같이 8cm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쭉쭉 끝까지 앞 여민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요 더블 버튼 분량의 앞 여민분이 되었으면 코트의 앞부분에도 살짝 길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더 늘려준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2cm 내지 3cm 원하는 분량을 이렇게 늘려주는데요. 이 암대림 부분을 해주는 이유는 여자 옷이기 때문에 코트가 체형에 따라서 앞이 들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앞 내림분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반 정도 되는 부분까지 요 옆선 끝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도록 이런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펠과 칼라 만들기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라펠은 어떻게 그리냐면 요 허리선에서 2cm 올라간 곳, 저는 허리선에서 요 2cm 올라간 곳에서 라펠이 꺾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목 부분의 어느 곳에서 만나면 좋을까? 저는 요 0.5cm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2cm를 나가 주었어요. 0.5cm 깎아줬던 그 점에서부터 여기를 2cm를 나가 주었어요. 그리고 이 점이랑 여기 라펠 달리는 그 점이랑 직선으로 쭉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재미있는 칼라 만들기 되겠죠? 요 선에서 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어주는데 요 치수는 어떤 치수냐 하면은 뒷판 목둘레선, 뒷 패턴에서 목둘레를 재서 그 부분만큼만 연장선으로 그려주는데요. 이거는 뒷목 칼라를 그리는데 가이드로 쓰이는 선이고요. 칼라의 완성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치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이드 선을 그려놓고 직각이 되는 선을 그어주는데 여기는 6cm, 그리고 여기 6cm 나간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 주는데 이 선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뒷 패턴 목둘레 그 치수, 아까 8cm라고 했던 그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정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칼라는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칼라 폭은 지금 코트이기 때문에 저는
10cm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직각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직각이 되는 선을 살짝 하나만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라펠을 본격적으로 왼쪽에 그려줘야 되는데, 왼쪽에 그려주는 건 저는 너무 어렵고 어디다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쪽에, 실제로 이 몸판 안쪽에 내가 원하는 라펠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몸판에 대보고 만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서 여러 번 그려보고 몸에 대보고 막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 번 사실 원하는 라펠 모양을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는 이런 모양의 라펠을 그렸고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그린 라펠을 왼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옮겨주는 쉬운 방법은 부직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쉬워요. 비치는 이렇게 종이라면 이걸 딱 라펠 선을 꺾었을 때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에 내가 그린 라펠 모양이. 그러면 요거를 카피. 이렇게 카피를 쭉쭉쭉 해주면 보이죠? 왼쪽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왼쪽에 굳이 막 계산하고 그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양의 라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펠 모양이 너무 직선이다. 나는 살짝 곡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우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자, 요 칼라 부분을 완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반대에서는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거의 칼라가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칼라와 요 몸판을 나눠주는 작업이에요. 요 선과 저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했어요. 쭉 직선으로 해주고 여기를 요 라펠 꺾임선과 평행이 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게 칼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어떻게든 옷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 선을 쭉쭉 그려주는데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 겨드랑이 점 나가준 점에서 진동선을 완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했었네요. 자, 이렇게 2cm 나간 2cm 2cm 늘려준 점과 이 진동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동, 그러면 이렇게 몸판 테두리를 제가 이렇게 그려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중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너치점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재단을 하고 또 그거를 봉제를 하고 할 때 기준이 돼서 잡아주고 위치를 잡아주는 중요한 점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패턴에도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소매 그리고 또 패턴 자르고 하는 작업들을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